지구는 많은 물을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죠. 정확한 물의 기원은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될 당시 건조한 행성이었다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의견인데, 지구가 형성될 때 뭉쳐졌던 물입자들은 태양열과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온도로 인해 증발되어 없어졌고, 소행성을 비롯해 지구와 부딪힌 다른 무엇인가가 물을 지구에 공급했다는 설도 있고, 지구에서 방출된 가스가 뭉쳐 무거워지자 오랫동안의 엄청난 비로 인해 물이 생겼다는 설도 있으며, 지구가 형성될 때 처음부터 수소와 산소를 암석들이 함유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다 가설입니다. 한편 사이언스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 카네기 멜론 연구소와 하버드 대학과의 협업 연구, 태양계의 물얼음의 고대 유산에 의하면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항성과 항성 사이에는 기체가 존재했고, 지구에 있는 물 전반이 이 기체로부터 온 거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물의 반은 나이가 태양계보다 많습니다. 한편 지구의 물에는 수소, 산소를 비롯해 탄소나 질소를 비롯한 휘발성 원소 등 많은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 의해 해성의 기원설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구의 표면은 70% 이상의 물이고, 특히 바다에 의한 영향은 상당한데, 그중 우리가 물의 특성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기후입니다. 물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비열은 1g의 물질을 섭씨 1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죠.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비열이 더 높습니다. 물을 끓일 때 냄비가 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원리이고요. 비열이 높다는 것은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열,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반대로 열이 잘 안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의 레디에이터의 냉각수로 물이 사용되고 있죠. 바다의 물은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데 육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적습니다.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기후가 다른 이유인데,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한경북도보다 위도가 낮은 개막고원 지역이 더 춥습니다. 물의 높은 비열은 호수나 바다에서 어류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대류 현상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기온이 10도가 올라도 바다의 물은 그 열을 0.01도의 작은 순수상승만 하게끔 하는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만약 낮은 비열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는 여름에 훨씬 더 덥고 겨울에 많이 더 추울 것입니다. 물이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은 라이덴프로스트 효과인데, 요리할 때 뜨거워진 프라이팬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은 팬을 따라 미끄러지며 오랫동안 물방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뜨거운 팬에 떨어진 물방울은 적당히 뜨거운 팬에 떨어진 물방울보다 더 늦게 기체로 전환됩니다. 끓는 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떨어지는 물이 팬에 닿는 순간 아주 높은 온도로 인해 물방울 밑부분이 금방 기체로 변하고, 물방울은 밑에 있는 기체에 의해 뜨거운 팬과 접촉이 안 돼서 계속 물방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의 이 특성은 잉크젯 분사를 이용하는 프린터나 분사 냉각 등에 사용되고 있고, 물방울이 아주 찬 용액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 연구는 세포나 단백질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방울에 의해 찬 표면에 있는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 쿠션을 만들어 뜨거운 물방울이 부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물의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에 의해서 물방울 밑에 형성된 비대칭 공간을 통해 기체 쿠션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는 양이 다르게 되면서 물방울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화학 시간에 물이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화학 시간에 배운 100% H2O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실험이나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한 물이고, 특히 초고순도의 깨끗한 물은 한일 경제 분쟁을 가져올 정도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긴장성이라고 불리는 물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 소위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음이 투명하지 않고 하얀색을 띠고 있는 것도 이 불순물 때문입니다. 얼음은 가장자리부터 얼기에 주로 불순물이 모여있는 가운데가 더 하얗습니다. 수돗물에서 가장 흔한 불순물은 염소와 불소이며 100% 깨끗한 물은 약한 음전화를 띠며 반응이 빨라 우리 몸속에 필요한 양전화 성질의 미네랄이나 영양소를 빼내 몸 밖에 배출될 때 그들과 함께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몸속의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는 결과도 가져오죠.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게 되며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주로 물은 양성자 1개를 가지고 있는 수소 분자와 8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씩 가진 산소 16으로 형성된 H2O이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의 핵으로 가지고 있는 수소에 의한 또 다른 종류의 물 H2O, 중소가 있는데 D2O로도 나타냅니다. 자연에서 0.016% 존재하죠. 중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원자로의 감속제나 냉각제로 사용되며 핵융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중수도 물인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중수는 무겁습니다. 경수로 만든 얼음은 물에 뜨지만 중수로 만든 얼음은 가라앉죠. 중수는 3.8도에서 얼음으로 변합니다. 성질이 다르니 몸에서의 작용도 다르겠죠. 한편 동물 실험에 의하면 몸의 물이 경수에서 중수로 50% 바뀐 뒤 모두 일주일 안에 죽었습니다. 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우리 삶 모든 것을 연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물을 많이 모릅니다. 물은 너무나도 많은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